예, 그 다음에 휴업하고 폐업 들어갑니다. 휴폐업.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42페이지. 자, 봐주세요. 자, 거기 휴폐업은 칠판을 좀 보세요. 예, 내용 많지 않아요. 근데 시험은 매년 나와요. 휴업하고 폐업.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부러지게는 어제 무슨 과목이었어요? 예, 공법 시간 뚫어지게 봐. 무슨 됐죠? 자, 휴폐업은 일단은 등록 관청에다 신고냐 통보냐 이것부터 봐야 돼요. 신고요, 통보요? 신고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되고. 자,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칠판 보세요. 그럼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3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초과예요, 초과. 3월 초과했을 때만 신고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과입니다. 그러면 3월까지 휴업하면 신고해? 안 해? 안 해. 3월 뭐 했을 때? 초과는 3월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2개월, 3개월은 신고 안 합니다. 그냥 문만 닫으면 돼. 초과가 신경 써야 돼. 이상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상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폐업도 신고를 해야 돼요. 폐업할 때.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미리 신고해야 돼. 사전 신고. 그럼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뭐예요? 아니, 미리. 미리가 가장 미치지는 사고거든요. 미리. 우리 과목에서 가장 빠른 기간이 미리 여기서 나와.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지적. 미리.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휴업하고 잘 때도 미리, 폐업하고 잘 때도 미리. 그러면 등록증 반납할까?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하잖아요. 휴업할 때 등록증 반납할까 말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여기는. 반납해야 될 것 같아? 컨닝 했어요? 여기는.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야 된다고 한번 해봐. 해야 된다고 한번 해봐. 그래도 안 해? 등록증 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자, 이런 게 다 문제예요. 만약에 저걸 내가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납하고 나서 무슨 거래를 하면 휴업했는데 왜 거래를 해? 그러니까 휴업하기 전에 해야 되니까 반납을. 그죠? 미리 신고할 때 같이 한다니까 등록증. 그럼 무슨 말? 미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전에 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아. 신고할 때 신고를 미리 한다 이 말이야. 그때 등록증도 같이 반납해서. 이해됐어요? 폐업할 때도 등록증 반납해야 돼.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거. 등록증 원본을 반납할까요? 사본을 반납할까요? 그건 당연히 원본이지. 사본은 의미가 없어. 일을 못하게 하려고 반납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미리 등록증 반납.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몇 월 초과할 때? 3월. 그러면 휴폐업 신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서북구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돼요. 다음 달 언제까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 달에 신고 들어온 개공들이 막 휴업한다고 신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1월 10일까지 이렇게 통보를 해줘.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그죠? 예.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이제 이런 과정.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휴업을 처음에 3월 해놨다가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휴업기간 변경은 신고겠어요? 이것보다 먼저 휴업기간부터 할게요. 휴업기간은 몇 개월 정도 할 것 같아요? 대략. 6개월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최대가 몇 개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질병이랄지, 입양이랄지, 뭐 치약이랄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6개월 초과할 수 있어요. 무슨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자, 요양, 입영, 뭐요? 취약,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유. 이런 경우는 7개월이든 8개월이든 가능해. 그럼 이런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가능해. 이해되세요? 그러면 휴업을 처음에 3개월 했다가 아무래도 더 연장하고 싶어. 변경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자, 이걸 휴업기간 변경이라 그래. 무슨 기간 변경? 변경도 신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미리. 휴피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변경도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야 돼.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넘어설 수 있어, 변경도. 뭔 소리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걸 뭐라 그래요? 재개라 그래, 재개. 재개 또는 재개업 그런데 재개도 신고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에다가 뭐 해야 돼요? 그럼 재개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미리 해야 돼. 휴피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 신고도 언제까지? 미리. 재개 신고도? 재개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고 재개하라고. 그러면 합해서 뭐예요? 휴피업 신고 미리, 변경 신고 미리, 재개 신고 다시 했다 미리잖아요. 합해서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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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전 신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 그럼 재개 신고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다시 하려고 한 건데 아까 휴업할 때 등록증 반납해놨어, 안 해놨어? 그러면 재개하면 다시 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증 돌려받아야 되죠. 이게 주 이유가 등록증 돌려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 검에서 재개 신고하잖아. 그럼 등록증 돌려줘.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여기서 즉시가 나와. 미리하고 즉시는 우리 과목에서 여기서 나와. 그죠? 즉시 돌려줘. 그러면 재개 신고를 해야만이 등록증 돌려준다고. 그죠? 그래야만 등록증 받아야지 개시하고 영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 신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휴피업 신고도 미리, 변경 신고도 미리, 재개 신고도 미리. 그러면 잘 봐봐. 이 휴피업 신고는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좀 카메라 잡으시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휴피업 신고는 전자문서 되겠어요? 요즘 뭐 인터넷 발달됐잖아요. 이게 전자문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휴피업 할 때 전자문서. 전자문서. 한번 찍어봐. 아, 전자문서 해놓고 나중에 갖다 줘? 오, 좋았어요. 자,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등록증 반납해야 돼요. 자, 요즘은 웬만한 건 전자문서 다 되거든요. 이건 아직은 법이 안 바뀌었어요. 이건 전자문서 안 돼. 전자문서 방문 신고만. 무슨 신고? 직접 가서. 그럼 변경은 전자문서 되겠어요? 이거요. 됩니다. 왜? 등록증 이미 반납했죠. 변경은 주로 연장이거든요. 주로 연장. 그러니까 전자문서 돼.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되는 거 X죠? 그러면 전자문서 되는 것은? 그렇지, O. 오, 좋아. 전자문서 O. 그러면 다 보세요. 이렇게 넘어와서 재개신고. 재개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할까? 전자문서 될까? 어? 방문신고만 돼? 그 이유는? 그러면 틀리다. 전자문서 돼. 그 이유는 법에서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지. 근데 이게 자주 틀려. 왜냐하면 상식으로 풀면 받아와야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럼 법에서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죠. 뭐. 전자문서 되니까 전자문서 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안 되는 거는 어떤 것만? 휴피업만 전자문서 안 돼. 나머지 다 전자문서 되는 거예요. 재개 돼. 이게 자주 틀리거든요. 이건 하나 더. 재개 신고에서 하나 더 볼게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처음에 6개월 휴업에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휴업을 해놨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재개하고 싶어서 다시 영업하고 싶어졌다고. 그렇잖아요. 6개월 쉬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하고 싶어졌어. 그럼 재개 신고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등록증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딱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개하려래. 그러면 재개 신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돼요? 아, 이것도 해야 돼? 만료되는 시점에서 해도? 이거 해야 돼요? 확실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이 건물이 막 흔들려도? 아, 그래도 해야 돼? 요즘 지진이라서 막 흔들리던데? 아, 거기는 포항만 그래. 근데 여기 안 흘렸어요? 여기? 흘렸죠? 와, 나는 그거 엄청 느꼈는데. 와, 나 건물 무너진 줄 알았어. 여기 재계신 거. 이해됐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를 해줘야지 등록증 돌려줘. 그럼 재개 신고를 안 하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 재개 신고해야 등록증 개시하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 재개하든 등록증 재개 신고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휴피업 신고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뭐가요? 뭐 할 때? 수수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없어. 뭐 어쩐다고요? 안 하면 처벌을 받아 이제. 이대로 안 하면, 배운 대로 안 하면 과태료 사유거든요. 100만 원이야. 이해됐어요? 네. 수수료는 없어. 수수료 있는 것은 우리 과목에서 6가지.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자격증 재개업 아까 배웠죠? 이 앞주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있었죠? 이런 건 또 등록증 재개업 이런 건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없어.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책 밑줄 그어드릴게요. 42페이지 휴피업 신고에서 사전 신고 있습니까? 3월 초과했다 동그라미 쳐. 3월 초과. 이상 그러면 틀려요. 폐업하고자 할 때는 휴폐업 신고서에 등록증 동그라미, 등록증 첨부한다 그랬죠? 미리 동그라미,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유일하게 미리가 있죠. 여기서 나와, 미리. 그 다음에 협회. 자, 휴폐업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 밑줄 통보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휴업기간 6월 동그라미.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금 요양, 입영, 치약. 부득이한 사유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7개월, 8개월을 휴업할 수 있어요. 이런 사유가 없으면 6개월까지요. 그 다음에 변경도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신고를 했어요? 미리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보충해 보면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나와 있죠. 근데 변경하고 재개는 된다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전자문서 안 되는 건 휴폐업만 안 되는 거예요, 휴폐업만. 그죠? 변경, 재개 돼. 특히 재개 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재개 신고 있죠? 재개 신고도 두 번째 줄 언제까지 하랬어요? 미리.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등록증 언제까지 돌려줘? 즉시. 즉시 동그라미. 자, 다른 과목하고 틀려서 우리 과목은 기간 있잖아, 기간. 미리, 즉시, 지체 없이 7일 이런 거 깡그리 해야 돼. 다른 과목하고 틀려. 깡그리 해야 돼, 깡그리. 예의가 없어. 근데 자꾸 강조하니까 열심히 들어도 70%는 해결이 돼. 여러분들이 조금 하면 돼요. 강의 열심히 듣다 보면 하다 여러분들이 안 외우니까 내가 외워서 넣어주잖아요. 진짜요. 하라면 말 안 들어. 징그럽게 말 안 듣거든. 여러분 선배들 말고 징그럽게 말 안 들어. 내가 다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 안 생기지. 또 안 넣어주면 또 강의 못했다 그러잖아요. 점수 안 나오면 본인이 공부 안 해놓고 강의 못했다고 사람 죽여.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이제 5장 파트 중개계약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어요? 예, 이제 중개계약하고 정보망.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응?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계약공인 중에 의뢰 맡기죠? 그럼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중개계약. 의뢰인하고 개공간은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중개업소 찾아가서 중개 좀 해달라. 알았다. 그러면 계약 성립한 걸 중개계약이래요. 의뢰인하고 누구? 계고. 의뢰인하고 누구? 계고. 중개업소 간에 맺는 게 중개계약. 근데 중개계약 종류가 5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서는 2가지를 배워. 일반 중개계약하고 무슨 중개계약? 전송. 이 2가지만 이 파트에서 배우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저 뒤쪽에서 배워. 실무 쪽. 중개 실무 쪽에서 또 배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는 2가지는 배우는데 일반 중개계약하고 무슨 중개계약? 전송. 그럼 이제 일반 중개계약 개념 잡아드릴게요. 일반 중개계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그 교재는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있잖아요.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중개해달라고 맡겨.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을 맺었어. 그죠? 그죠? 근데 또 B 개공에게 또 의뢰를 해. 그래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팔 때 또는 주택 팔 때 여러 중개업소에 막 내놓죠. 빨리 계약하려고. 그런 거 일반 중개계약.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 중개 보수?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받아. 그러면 A, B, C 중에서 누가 성사시켰을 것 같아요? A? 여기는. B? 여기는. 예, 그래야지 하나는 맞지.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는 맞을 거 아니에요. A, B, C 나와야지. 아주 잘했어요. 근데 B가 성사시켰어요. B가 거래 성사시켰다고 가정을 해봐. 매매계약을. 그럼 B는 당연히 중개보수를 받아, 못 받아? 보수는 양쪽에서 받아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고. 그래서 이제 보수는 양쪽으로 받는데, 그럼 B는 받아. 그럼 A하고 C도 그동안에 중개하려고 A를 썼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거래 끝내야 보수가 나오니까. 근데 B가 딱 성사시켜보냐? 그러면 A하고 C는 화가 나, 안 나? 뭐라 그래요? A, C. 그러니까 B가 성사시켜야지 A씨가 되지. 원리가 있죠. 그래서 B가 성사시켜야 이런 원리가. 그래서 괜히 B가 성사시켜야지. 이해됐어요? 깜짝 놀랐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만 보수를 받는 형태가 무슨 중개? 일반 중개. 그리고 계약 위반도 아니야. 여러 업소에 내놔도. 일반 중개.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통 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 일반 중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 중개업소 저 중개업소 막 내놓잖아요. 거래 빨리 성사시키려고. 됐어요? 네.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고 개념 잡았죠? 그러면 잘 봐봐. 일반 중개 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매매 계약서 말고 중개 계약서. 둘 간에 맺는 계약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중개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일반 중개 계약서는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강생 중에 옛날에 있었어요. 얼마 전에. 20년간 중개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근데 인자 공부하러 오신 분 있어. 65세인가 돼. 그 당시에. 지금 한 거의 70가 다 돼갈 거예요. 여태까지 자격증 없이 중개받다가 이제 취득하러 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 20년간 없이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왜 취득하러 왔냐 물어봤더니 2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도 속을 썩여 직원들이. 자격증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 버려. 싸워서 도망가지. 월급 안 올리는데 도망가지. 또 뭐 틀어져서 도망가지. 그러면 또 새로 구해서 걸어야 되지. 그러면 새로 또 등록해야 되잖아요.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공부하러 온다고 온 거고. 그죠? 또 하나는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대. 남편에게. 그때 여자분이니까. 멋있죠? 그렇지. 여기서 지금 보여주려고 그래요? 좋아. 좋았어요. 그 모자만 벗으면 돼.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려고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원리인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중개계약서 써봤냐 그러니까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중개업 잘하고 있는데, 거의 다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럼 의뢰 들어오면 접수장에다가 면적 몇 평, 무슨 소재지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래 놓지.
계약서 써갖고 도장 찍고 뭐 계약서 한 번씩 나눠갖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 간에. 의뢰인하고 개공 간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 뭐라 하냐면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아니고 중개계약서를 말해요.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계약서 써달라니까 그럼 의무적으로 써줘야 돼요? 요청이 있으면. 아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협력 작성이야. 거부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나는 쓸 줄도 모르고 쓴 적도 없다. 그럴 수도 있어. 거부할 수 있어. 그럼 의뢰인이 이제 다른 업소로 가볼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아, 계약서도 안 써주는데 그거 맡기면 못해. 그죠? 그러니까 협력 작성이 안 써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써준다 그랬어. 합의를 했어. 써준다고. 그러면 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에 정한 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서식도 법에 정한 서식이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법정 서식이라 그래. 법에 정한 서식.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있어요. 그럼 잘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서 서식이. 법정 서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 법정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될까? 아니면 쓰기로 했을 때, 안 써줘도 관계없지만 쓰기로 했을 때 반드시 법정 서식을 써야 될까? 다른 서식을 써도 될까? 그냥 노트에다 써도 될까? 계약서를. 아니면 뭐 다른 서식을 써도 될까? 아니면 반드시 법에 나온 서식을 써야 될까? 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법정 서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데도 법에 서식이 있는데도 안 써도 돼. 그 이유는 우리 법에서 뭐라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원래 법정 서식이 있으면 대부분 법정 서식을 쓰거든요. 근데 이것은 안 써도 돼. 권장사항이니까. 무슨 사항? 있는데 권장사항이야. 그러니까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 노트에다 써도 돼요. 됐어요?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는 권장사항이니까 써도 되고 법정 서식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또 계약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중개 계약서는 몇 부를 작성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부, 세 부, 둘 중 하나야. 두 부일 것 같아요? 세 부일 것 같아요? 세 부. 이거는 두 부? 10개. 아니 갑자기 또 왜? 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미친다 그래? 좋아. 반항한다 그래. 자, 그럼 몇 부 정도 작성해야 되겠어요? 세 부. 두 부? 그러니까 두 부, 세 부. 세 부? 세 부? 확실해? 두 부예요, 두 부. 왜 두 부겠어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계약이에요? 의뢰인하고 둘 간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 작성해서 한 부씩 가지면 돼. 그래서 두 부야.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두 부야. 이제 거래계약서 같은 매매계약서는 세 부고, 왜냐하면 매도인, 매수인, 개공 이렇게 세 부가 되지만 중개계약은 둘 간의 계약이잖아요. 두 부만 작성하면 돼. 몇 부? 두 부.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럼 두 부면 의뢰인 하나, 개공 하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은 개공들은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반 중개에서는 몇 년 보관하겠어요? 보관 규정이 없어. 그 구체적인 몇 년 보관하는 이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이 정도 정리를 할게요. 뭔지 알겠어요? 예. 자, 일반 중개 계약서란 서식은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있지만 그 서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관계를 없어요. 왜? 권장사항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럼 몇 부 작성? 두. 개공이 보통 한 부씩 보관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요.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4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 있죠?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게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동그라미. 요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또 요청이 있더라도 의무 작성이라고 했어요? 협력?
협력 작성이라고 적어. 할 수 있다. 밑에다가. 협력 작성. 요청할 수 있다. 밑에다가. 그러니까 요청이 있더라도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줘도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2번 일반 중에 서식 나와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동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 서식, 표준되는 서식 밑줄 긋어요? 법정 서식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정 서식 같은 말이라고. 서식을 정하여 개공의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 동그라미. 근데 시행 규칙에 이미 마련돼 있다. 이 말은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권장사항이야. 마련돼 있지만 권장사항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중에 기재사항 4가지가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위치 및 규모, 예정 가격, 예정가격에 대한 보수, 경우라인 중사는 4가지 있는데 그건 서서히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일반 중개계약이 뭔지 감 잡았어요? 여러 계공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킨 계공만 보수를 받는 거에 일반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면 전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전속은 공부 안 해도 개념이 뭐예요? 몇 사람이 맡기는 거? 한 사람. 자, 의뢰인이 특정 계공 한 사람에게 맡기는 걸 전속 중개 계약이란 말을 써요. 몇 사람이 맡겼다? 자, 그래서 의의 밑줄 그어보세요. 의뢰인은 중개되는 중개를 의뢰하면서 특정한 계공 밑줄 그어서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선으로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이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이란 거요? 임의사항이란 거요?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왜?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전속을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적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을 정하거든요. 몇 개월이 원칙이냐? 3개월이 원칙입니다. 몇 개월이 원칙? 근데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 약정에 따라. 그러면 4개월 약정하면 4개월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유효기간 나와 있어요. 이제 다시 칠판을 보세요. 책은 좀 이따 봐드릴게요. 그럼 이제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맺으면 의무사항이 따라 붙어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서로가 의무가 존재한 것이 전속이야. 이제 우리가 전속은 주로 이 의무사항을 공부하는 거 할 일이야.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일단 전속을 맺으면 전속중개계약서라고 있어요. 이건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었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된다 그랬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만을 써야 돼. 다른 서식 쓰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것도 두부 작성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서는 무조건 두부야.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아까 개공이 보관,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하라 이런 규정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개공이 3년을 보관해야 돼. 몇 년? 3년을 보관을 해야 돼요. 계약서를. 의뢰인 하나 주고 하나는 자기가 3년 보관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까 일반 중개 계약을 맺으면 뭐 정보 공개하라 이런 거 없었죠.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이 매물에 관한 정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물에 관한 소재지는 어떻고 면적은 어떻고 뭐 저당 잡혀 있고 이런 거, 또 개발 제한 구역에 위치하고 이런 거, 이런 것을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돼. 이걸 정보 공개 의무라 그래요. 근데 일반은 아까 그런 거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으면 공부했을 텐데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이 매물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매물에 관한 정보, 소재지, 면적 이런 거 공개하라고.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가도 뭐 소재지 몇 평, 뭐 어떻고 몇 평짜리 다 나와 있잖아요. 공개를 해야지. 의뢰인이 보고 사니까. 며칠 내에 공개해야 되냐? 계약일로부터 며칠? 7일 내. 근데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한 거예요. 일간신문.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공개 또 하면 안 돼. 의뢰인이 그 공개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공개하면 또 처벌받아. 아무 말 없으면 또 공개 안 하면 처벌받아. 의무니까. 공개하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럼 잘 봐봐. 근데 공개를 했는데
개공 공개했거든요, 분명히 신문에다가.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 매물에 관한 정보가 어느 신문에 어느 날짜에 올라간지 알아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신문 뭐 깨알 같은 곳으로 정보 올라갈 건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줘야 되겠죠. 매물에 관한 정보 공개했다는 사실,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정보 공개는 며칠? 7일. 공개했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정보 공개는 며칠? 7일. 공개했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아까 일반은 A에게 맡겨놓고 B에게 맡기고 C에게 맡겨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 맡겼어? 한 사람 A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면 A가 일을 안 해버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의뢰인은 믿고 맡겨놨어. A 개공에 딱. 근데 이 사람 일을 안 하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맡겨는 놨는데 이게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 사람은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걸 업무 처리 상황이래.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를 하되 문서로서 해야 되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몇 회 이상? 1회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해됐어요? 이것이 이제 개공 의무입니다. 자, 개공 의무 밑줄 긋고. 자, 2번. 개업 공인 중개사 의무 사항이 있어요. 자, 양가 1번 제목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 및 보존 의무 나와 있죠. 법정 서식만 쓰라. 전속 중개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 줄 몇 년 보관하라세요? 3년. 3년 동안에. 그 다음에 양가 2번 정보 공개는 자 며칠이나 하라세요? 7일 동안에. 정보만 일관심을 공개한다.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2번 공개했으면 모르니까 공개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알려주라세요? 지체 없이 동그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개 내용은 좀 이따 보기로 할게요. 이 박스 있잖아요. 공개할 사항. 시험 자주 나와. 나중에 다 외워야 돼요. 별것도 없어. 이거 다 외워야 돼. 네. 오늘은 이따가 감만 잡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돼요. 일단 감만 잡을 테니까 일단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DP 넘어서요. 양가로 3번에 보면 업무 처리 상황 통지하라고 했죠?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어떤 거래? 문서로서 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돼.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서면화 시켜서.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양가로서 한번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이 말이죠? 이건 취득의뢰에게 하는 건데 하여튼 설명하라 이 말이고. 이건 이제 개공 의무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박스를 다시 앞쪽 넘겨보세요. 박스를 공부해야 될 건데 지금 칠판 보세요.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돼요. 지금 감만 잡으세요. 이런 걸 공개한다. 그러면 정보 공개하라 그랬죠? 그럼 어떤 정보냐? 저 매물에 관한 정보. 매물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매물에 관한 정보인데 정보 공개사항.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건 나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잘 봐보세요. 첫 번째 보면 거기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뭐 지목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리고 맨 뒤에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있습니까? 그 옆에다 적어. 이걸 달리 표현해서 기본적 사항이라 그래요. 소재지, 면적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본적 사항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기본적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기본적 사항.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본적 같은 말이라고. 이해됐어요? 예, 이런 거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 묶으세요. 위아래로 묶어. 니은이 뭐요? 벽면, 도배, 벽 동그라미 쳐보세요. 벽면 균열이냐, 도색, 도배 필요하냐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오폐수 있어요? 수 동그라미. 수도에서 수. 됐어요?
이것도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수도 파수 내냐, 물 잘 나오냐 이런 거, 전기 교찰상 이거 다 공개를 해야 돼. 중앙난방이 이거 공개하라고. 그다음에 D페이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 있어요? 있어요? 시장, 학교 등 근접성 있어요? 지형 등 입지 조건 있어요? 그러면 도로, 매물에 접해 있는 도로, 이면도로 이런 거,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연계된 이런 거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이거 그 뒤쪽에 보면 일조 소음 진동 있어요? 1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는 1년간 벽수 도일로 갈 거예요. 벽수 도일. 1이 뭐예요? 일조량, 소음, 진동. 자, 왜 매물에 햇빛 잘 들어오냐? 소음 있냐? 진동 있느냐? 이런 거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햇빛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소음 있냐, 없냐? 시끄러우면 못 살아. 이거. 또 그 지하철 옆이나 기차, 철로 옆에는 진동이 심하잖아요. 진동 흔들려 대도 그것도 사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거 있냐, 없냐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이제 벽수 도일로 암기를 할 거예요. 벽면 도배, 수도 전기, 도로 대중교통 일조소음, 벽수 도일. 이해됐어요? 자, 이거 빼버리면 공개할 사항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저 매물이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지 임차권 설정되는지 알아야 돼.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야 전세를 안고 사든지 저당을 안고 사든지 제거하고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 공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왜 이 인적사항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했을까, 법에서? 주소, 성명, 인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당권자 주소하고 성명이 어디다 공개가 되죠?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이 공개되잖아요. 그럼 일반인에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럼 사생활 침해가 돼, 안 돼? 돼. 그래서 이건 인적사항, 이렇게 저당 잡혔냐 이런 것만 공개해야지. 저당권이 얼마 설정됐다 뭐 이런 것만 공개해야지. 그 주소, 성명까지 다 공개해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뭘 공개하라고 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공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이거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공법상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거. 공법상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외워보라 그랬잖아요. 첫째 시간에. 기억이 없죠? 그렇지. 그림별. 좋아. 개발 제한구역 저거. 이용 제한 밑에다가 개발 제한구역. 이거 하나 외워봐. 그러면 이 매물이 개발 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고객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것도 이용 제한이거든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돼. 여러분,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 봐. 그런 거 다 공개돼 있어요. 매물에 보면. 소재지 면적, 몇 평 나오고, 건축연도 나오고, 또 개발 제한구역인다.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거래 규제 공개하라 그랬죠? 거래 규제 밑줄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 하나 외워보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래 규제가. 근데 하나만 외워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빨리 적어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걸 거래 규제라래. 대표적인 거래 규제.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이용제한 거래 규제라네. 이용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거래 무슨 금액?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돼. 예정 금액이 뭐예요? 저 매물 금액. 계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갈 것인가.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공개하라 했어요? 공시지가. 단, 임대차의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임대차 공시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임대차 계약할 때는. 근데 이제 매매 같은 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암기하란 말은 안 할게요. 일단 벽수도 일만 외워봐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이 공개사항이다. 소재지 면적도 공개, 권리관계도 공개,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공개, 금액도 공개, 공시지가도 공개. 아, 저런 것을 일간신문이나 정보망에 계약일로부터 며칠 내에 공개하라는 거예요? 7일. 며칠 내? 7일. 아, 그 말이구나. 감만 잡으세요. 지금 당장 저건 뭐 다 암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아, 이런 것이 공개사항이다.
대충 감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개공 의무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그럼 누구 의무로 들어가야 돼? 의뢰인. 의뢰인 의무 들어가죠. 의뢰인. 자, 의뢰인의 의무는 크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 거기? 세 가지 읽어보세요. 위약금 또, 소요된 비용 또, 협조. 그 세 가지 크게. 의뢰인 의무는 크게 분류해서 세 가지인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의뢰인 의무는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을 지불하라. 근데 이제 위약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세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그 동그라미 1번의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해당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가로를 묶고 진하게 밑줄 긋고 동그라미 2번도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보다 네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해당하는 뭐다?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 이게 핵심. 근데 이제 이것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체결한 계약권의 위에 다른 계공도네. 의뢰를 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칠판 봐보세요. 전속은 몇 사람에게 맡겨요? 근데 다른 계공에 또 의뢰했다 이 말이에요. 일반은 관계없죠, 그래도. 자, 이 사람하고 이만큼 써야지. 이 사람하고 A하고 전속을 맺었어요. 전속을 맺으면 다른 계공에게 의뢰를 하면 돼, 안 돼? 근데 그 지문이 그거예요. 다른 계공에 의뢰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공에 의뢰하면 안 돼. 근데 B에게 의뢰를 했다고 전속을 맺은 다음에. 그러면 B에게 의뢰했는데 이 B가 거래를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래, 매매를 성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B는 당연히 보수 받죠. 거래 성사시켰는데. 그럼 누가 문제예요? A. 그러면 A는 지금 자기하고 전속을 맺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위반했어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위약금 쪽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를 청구하는 거예요?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럼 보수가 100만 원으로 약정했다라며 100만 원을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결국 이 사람에게는 진짜 보수 100만 원 줘야 되죠. 근데 A에게는 뭘 줘야 돼? 위약금 100만 원 물어라 이 말이에요.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같은 건 저건 전혀 관계없어. 근데 전속은 몇 사람이 맡겨놨어? 위반한 거잖아요.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야. 근데 핵심은 얼마를 물어야 되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수 전액을 물어야 돼. 보수. 이해되세요? 그럼 2번 한번 읽어봐요. 2번. 뭐라고 넣었어요? 동그라미 2번. 의뢰인이 전속이 유효기간에 전속이 체결한 개공 후 소개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 전에 체결한 개공을 뭐하고? 배제했던 이게 핵심이에요. 배제하고 계약을 한 거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요? 좋았어요. 말 잘 들어. 자, 이 사람이 A라는 계공에게 의뢰를 했죠. 그리고 전속을 맺었어.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A가 을을 소개해 줬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둘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3명 갔을 때는 계약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며칠 뒤에 누구를 빼버리고 계공을 배제한단 말이 있었죠.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버려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분들이? 보수 안 주려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화가 나? 안 나?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위약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얼마를? 보수 해당하는 금액. 보수만큼. 그러면 이 계약을 해주면 100만 원 주기로 해서 위약금 쪽으로 얼마? 1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계약한 거. 이해됐어요? 네. 다
다 소개시켜주니까. 그럼 A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A라면 화가 나, 안 나? 나죠. 그런 경우 비일비재해. 아이, 진짜로 많아요. 그렇잖아요. 개공들은 어차피 자기 돈 벌려고 일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다고, 자기들끼리 한다고. 며칠 뒤에, 그날은 계약 안 됐어.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계약해보면 또 개봐. 속상하죠. 개공 입장에서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저거 위약금 물어라, 이 말이에요. 전속을 맺었을 때.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고. 일반 중개 계약도 걱정이 돼요? 궁금해? 아, 걱정은 안 되고 궁금해. 하여튼 궁금한 것도 많아. 일반 중개 계약은 법에 저런 규정이 없어. 근데, 아니, 들어봐. 저런 규정이 없어. 근데 판례가 나와 있어.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분 갑하고 우리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판사가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어. 근데 이제 여기는 전액을 지금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중개 판사는 뭐라 했냐면,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고, 노력한만큼의 상응한 보수. 그러니까 기여한 만큼. 이게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어. 하여튼, 지불하긴 해야 돼. 일반 중개기, 우리나라 대부분 일반 중개기 많이 맺잖아요. 일반 중개에서 저런 현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게 판례가 나오는 거지. 분쟁이 일어났으니까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전속은 이럴 때 위약금 전액을 물어야 돼. 보수 전액을.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위약금 지불하는 끝났고,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세요. 소요된? 소요된 뭘 지불하라 했어요? 비용을 지불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여기. 자, 첫째 줄 보면 저는 유효견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거, 그 지금 밑쳐보세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이 지문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수 50%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까지 밑쳐보세요. 50%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 이것은 이제 보수의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중개 보수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하라. 비용 동그라미. 이건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위약금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칠판 봐보세요. 칠판 보고 있어요? 갑이 의뢰인 A하고 둘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었어요. 전속 중개 맺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개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 건물 중개 못하고 있는데, 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 있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그럼 갑이 스스로 발견했다는 소리죠? 그래갖고 둘이 계약을 해버렸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이제 A 중개업사에게 이거 팔려고 맡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시장에 가니까 아는 을을 만났어. 이렇게 매물 중개업소 내놨다니까 자기가 사겠다 그래서 둘이 사고 팔고 했다 이 말이야. 스스로 발견했다 이 말이야. 그럼 A 소개로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그럴 때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지금 전속금을 맺었잖아요. 둘이 계약을 해버렸을 때 이때 중개 보수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청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비용을 청구하는 거지. 보수는 청구 못해. 자기가 중개했어 못했어? 못했잖아요.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뭘 받는가요? 비용. 비용이 뭐예요? 실비. 실비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실비를 받아내는데 얼마를 받아내느냐? 중개 보수의 얼마 범위네? 50% 범위 내에서 비용을 받는 거야. 정확하게 하래.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보수 50%면 50만 원이잖아. 아까 100만 원이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아니고 보수는 한 푼도 못 받아. 보수 50%면서 뭘 봐요? 비용.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중개해주면, 이 건물 중개해주면 중개보수 100만 원을 약정했어요. 얼마 약정했어요? 그럼 100만 원 받아 못 받아? 한 푼도 못 받아. 근데 이 개공이 이거 물건 보러 다니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 안 들어가? 교통비, 또 멀리 부산 갔다 오면 숙박비, 또 등기부 열람 비용, 발급비용 이런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 비용이 이제 70만 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 얼마 들었다고 가정해봐? 70만 원. 그러면 이건 개공 자기 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70만 원 다 받으면 손해는 없죠? 고생은 했지만. 근데 다 받는 게 아니라 얼마 범위네?
그럼 얼마? 실비 50%가 아니라 보수 50%야.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얼마? 100만 원이라고 아까 약정했으니까 50만 원. 그럼 자기 돈 얼마 손해봤어? 20만 원. 이해됐어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용이 20만 원 들어갔으면 20만 원이요. 이것도 50만 원이요. 20만 원이요. 왜? 범위 내에서 들어간 만큼.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을 때는 보수를 받는다는 거요? 비용을 받는 거요? 이걸 받는 거고, 이거는 지불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고. 중개를 했어야 보수를 받지. 자기 중개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매물 보러 다니면서 교통비 이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낸다. 이 말.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협조하라. 이 말은 자, 매물 병명 균열이냐 물어보면 의뢰인들은 빨리빨리 협조해달라. 뭐 이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전소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자,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정보망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뭘로 들어가? 뭔 보망? 정보망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 지금 다 뭐 기억 안 돼도 되니까 감만 잡으면 돼. 예,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걸 공부하는 것이다. 이 정도. 그래서 이제 결석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보기로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